펑션 제너레이터 사용법과 오실로스코프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먼저 켜야 되겠죠. 전원 버튼은 이것이 오실로스코프고요. 오실로스코프의 전원 버튼은 이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 제너레이터의 전원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줬습니다. 자, 오실로스코프는 이게 디지털 기기라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팅을 하고 한참 있다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그냥 기다려 주면 되겠어요. 좀 기다리면은 화면이 바뀝니다. 로고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두 개의 선이 꼽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선을 통해서 스코프 프로브로 연결돼서 어떤 회로에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 채널 그리고 2번 채널 두 개의 채널에 프로브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1번 채널과 2번 채널의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번 채널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2번 채널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화면을 보면 정확히 노란색 선과 파란색 선이 보입니다. 즉 노란색 선은 1번 채널의 신호를 보여주는 거고, 2번 채널 파란색이 2번 채널의 신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는 입력되어 있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정상적인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 펑션 제너레이터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펑션 제너레이터를 시작을 하려면은 먼저 주파수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kHz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10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단위가 킬로헤르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간을 지체하면은 얘가 원래 상태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요.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10을 누르고 킬로헤르츠를 눌러줘야 되는데, 이 킬로헤르츠는 지금 요 버튼 위에 써 있죠. 그러니까 쉬프트 버튼을 눌러야 요 킬로헤르츠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10 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킬로헤르츠를 누르면 10kHz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이게 10kHz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는 주파수만 설정을 한 거고, 아직 출력 전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출력 전압은 이 케이블을 통해서 여기 메인이라고 써 있는 55옴 메인이라고 써 있는 이 단자를 통해서 출력 전압이 나가게 되는데, 현재 이 상태는 주파수 설정만 한 단계지 출력 전압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출력 전압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요 아웃풋 온 요거를 눌러줘야만 됩니다. 자, 아웃풋 온을 누르니까 여기 LED 인디케이터에 파란색, 초록색 불이 켜졌고, 그리고 신호도 갑자기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럴 때 지금 이 신호가 막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파형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버튼을 돌려서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부분에 요 스케일을 돌리면 이게 줌인 혹은 줌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형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번 신호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은 1번 채널 밑에 있는 이 노브를 돌려서 신호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2번 신호를 움직이면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위치를 바꿔가면서 볼 수도 있고, 스케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위치도 바뀌었는데 잘 모르겠다. 어떻게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 오토 셋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일단 학생들이 실험을 시작했는데 신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이거를 누릅니다. 오토 셋을 누르면 네, 가장 적당한 범위로 찾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측정된 값이 10kHz가 맞는지는 이 화면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여기 1번 채널, 노란색 1번 채널의 프리퀀시가 10. 얼마 kHz라고 해서 제대로 주파수가 잡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신호의 진폭, 피크 투 피크, 진폭이 8V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신호가 인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전압을 너무 높이면 위험할 수 있죠. 전압을 내가 낮추고 싶다 그러면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전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펑션 제너레이터에 여기 앰플이라고 써 있는 단자, 요게 앰플리튜드를 어저스트 하는 단자로서 요것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작아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커집니다. 이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호가 너무 작으면 잘 잡지를 못하죠. 이럴 때도 역시 정확히 잡고 싶으면 그냥 오토셋을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토셋을 누르면 다시 알아서 적당한 범위를 이 기계가 지능적으로 알아서 찾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 앰플리튜드가 아까보다는 훨씬 더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피크 투 픽 앰플리튜드가 200 밀리볼트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번 채널의 앰플리튜드도 알고 싶고 2번 채널의 앰플리튜드도 알아야 되겠으면은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메저 버튼을 누릅니다. 메저 측정 버튼. 측정을 누르고 1번 채널을 알고 싶은지 2번 채널을 알고 싶은지를 정합니다. 만약에 이 1번 채널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 1번 채널에 해당하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여기 팝업 메뉴가 다시 나타나는데 팝업 메뉴에 프리퀀시도 있고 피크 투 픽 두 가지가 체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둘 다 측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번 채널의 피크 투 픽 값과 1번 채널의 프리퀀시 값이 둘 다 자동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2번 채널의 픽 투 픽과 프리퀀시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눌러주면 되겠죠. 채널 2에 해당하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는 피크 투 픽 값이 나타나고 있는데 프리퀀시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프리퀀시를 측정하고 싶으면 이 멀티 퍼펄스 다이아를 돌려서 내가 원하는 프리퀀시에 놓고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눌러줍니다. 또 여기도 가서 이렇게 요 버튼을 눌러주면은 다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프리퀀시도 나오고 픽 투 픽. 다시 얘기하지만 노란색은 1번 채널, 파란색은 2번 채널. 노란색은 1번 채널, 파란색은 2번 채널. 자, 색깔로 구분하면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주파수를 바꿔가고 싶으면 여기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주파수를 바꿔야 되겠죠. 근데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내가 20kHz로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처럼 2, 0, 그 다음에 Shift kHz 이렇게 해서 20kHz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귀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귀찮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이
이 다이얼 버튼을 움직입니다. 이거를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프리퀀시가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데 문제는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바뀌니까 이렇게 돌리면은 너무 많이 돌려야 돼요. 그러지 말고 이 커서의 위치를 앞으로 당겨 줍니다. 그러려면 역시 여기 커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버튼 중에서 커서를 앞으로 당기고 싶으면 Shift를 누르고 왼쪽, 그러면 커서가 앞으로 가고요. 한 번 더 가려면 또 이번에 잘못 눌렀습니다. 이게 잘못 눌렀을 때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다시 원래 상태로 오고요. 다시 Shift, 그 다음에 왼쪽 화살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칸 더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이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해서 여기 기다리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돌리면 이렇게 20캐럿, 20, 30, 40 원하는 대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파수를 올렸다 낮췄다 하면서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는 앰플리튜드가 만약에 높으면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높습니다. 이럴 때는 피크 투 픽 값을 제대로 읽었을까요? 지금 현재 보면은 피크 투 픽 값이 현재 1V라고 나오고 있고 여기는 뭐 780V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제대로 읽은 값이 아닙니다. 이것은 앰플리튜드를 낮추면은 제대로 읽었는데 이렇게 앰플리튜드가 높으면 제대로 못 읽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파형이 이 화면의 최대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못 읽는 겁니다. 요 범위 안에 있어야 진폭을 읽을 수 있지 여기를 벗어나 버리면 못 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값을 믿으면 안 되고요. 이 값을 믿으면 안 되고 범위를 바꿔줘야 됩니다. 범위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방법으로 이렇게 범위를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런 걸 잘 모른다. 잘 모르면 그냥 오토 버튼을 눌러라. 잘 모르면 오토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적당히 알아서 범위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3.7V 적당히 맞는 값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 앰플리튜드를 읽을 때, 피크 투 픽을 읽을 때는 요 전체 파형이 이 화면 안에 들어와야만 제대로 읽는 거다. 밖으로 벗어나면은 제대로 못 읽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파수를 쭉 바꿔가면서 파형의 모양이나 신호의 변화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위상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개의 채널 사이에 그 최대점 혹은 최소점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면 이 위상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호리젠탈 포지션 요거를 돌려서 요 노란색 선이 요 기준점에 오게끔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췄을 때 지금 최대값의 위치가 딱 0, Y축에 일치하게끔 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2번 채널의 신호는 최대점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대략 한 8분의 1 파장 정도로 그 위상이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값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을 그걸 위상의 변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각 채널에 들어오는 신호와 신호 사이에 위상차가 얼마 발생했는지를 요거를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LC 회로에서는 각 컴포넌트 간에 즉 캐파시터와 인덕터 사이의 위상차 그리고 저항과의 위상 차이는 얼마가 되는지도 이 화면을 통해서 위상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